안녕하십니까, 김철입니다. 오늘은 한남마중물 협동조합 함께 만들기 넷째 나눔, 성경은 뭐라 말하는가의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기존 공동체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적 공동체는 무엇인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성경적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는데, 공동체별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좀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나 조직, 인간이 만든 이러한 모든 조직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당면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생존하고 또 번영하는 것이죠. 행복하고 살아가는 동안 즐겁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러한 것에 방해 요인이 되는 것들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은 개인 수준의 문제와 사회적 수준의 문제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개인적 수준에서는 신앙의 문제, 양심의 문제, 또 서바이벌의 문제, 생존의 문제, 또한 행복을 추구하는 문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 수준 또는 공동체 수준의 문제로서는 폭력과 자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를 그냥 놔두면, 정부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공동체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그러니까 홉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물들 세계와 같이 약육강식의 전쟁터가 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가진 국가 또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그런 정부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실업과 빈부격차의 문제, 경기 불황의 문제, 이런 것들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차별의 문제가 크죠. 인종적 차별, 성차별, 지역차별, 계층 차별,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동성애 문제, 환경 파괴와 보전의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 범죄의 문제, 생명윤리의 문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전염병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공동체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셀프 가버넌스, 각 개인이 스스로의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셀프 거버넌스가 확립되어야 되는데, 이게 못 됨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 공동체 수준에서 어떤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그런 정치적 문화 또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대의제가 확립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모든 것을 대표하게 맡겨버리고 자기 책임이 없고, 또한 자기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의제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본다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한 역할을 분담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은 노력해왔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별 바람직한 역할 분담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세계연합같이 이런 유엔과 같이 OECD와 같은 그런 국제기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국가,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되는 국가, 법적으로는 국가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론적으로는 중앙정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가는 소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방과 외교를 통해서 그 국가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경찰력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국가의 소극적인 역할은 보호자적 역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역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민간 부분, 사회에 개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경제적인 빈부격차의 문제 또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진세, 복지 정책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요. 또한 산업 정책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관점들은 미국 1930년대 대공황 때 득세한 케인지안 경제학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소극적인 역할에 멈춰라 하는 사람들은 시카고 학파의 학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정리하고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국회를 통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전염병 등 질병 관리도 사회적 전체적으로 어떤 강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도 이 중앙정부는 분권화, 권한임, 지방자치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중앙정부 또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과도하다. 그리고 시장경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국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엄격하게 해보고 좀 불필요한 역할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이론적으로는 지방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보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저는 셀프 거버넌스,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그런 인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의 기본으로 한 개인 수준에서의 셀프 거버넌스가 좀 더 나아가서 가족 수준의 또는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 수준에서 이렇게 발전되어야 하는 그런 바텀업 셀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탑다운 쪽 주민자치보다는 단체자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체자치장을 옛날에는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식으로 하다가 우리는 지방자치를 주민들이 선거로 뽑는 것을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부활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단체자치라는 특징에서. 그래서 저는 바텀업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또 민주주의 학교, 이것이 본질적인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지방 수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굉장히 부활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은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면은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와 같이 내셔널한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복지도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동의 복지, 환경, 경제,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전국적 수준에서 하는 것들을 제외하는 나머지 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론에 따르면은 지방에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보충적으로 국가가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이 자치론자들의 주장이 되겠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면은 지방정치 또는 지방자치는 지방유지들의 권력 투쟁의 장이다. 그리고 주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볼 때는 단위가 너무 광역화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탑다운 단체자치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의 정파성, 지방자치의 문제, 생활자치의 문제는 정치적 이념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중앙정부의 당파성이 이 풀뿌리까지 영향을 미쳐서 누가 권력을 쟁취하느냐의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참으로 주민
편의보다는 정파성이 더 강조되고 중앙정부, 중앙정파의 정당 정치의 전쟁의 축소판이 되고 있지 않냐, 이런 현실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지방정부의 어떤 선출직 관료들 또한 일반 공무원들은 선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선출되고 임명되는 사람들의 어떤 당파성과 폐해가 많고 시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앞으로의 방향은 제가 볼 때 마을자치 또는 이제 이 자치 수준이 동단이 그 밑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러한 자치로 가야 되고, 재정적인 부분들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 국세로 내는 거, 지방세로 내는 거 좋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활동들, 자치, 생활자치의 활동들은 텍스 리펀드 해주는 그런 것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에 대한 이야기는 또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제외한 다양한 민간 조직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조직들 중에 영리 기업으로서의 회사, 그리고 비영리 조직, 자발적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면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회사, 특히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는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야기한 국가는 국방 치안, SOC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효율적인 시장 경제가 돌아간다고 하는 관점에서 만들어낸, 인간이 자율적으로 만들어낸 조직이 회사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런 회사 조직의 단점은 자본주의 하에서 정경유착 또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있었던 군산복합체, 독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죠. 특히 권력과 기업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unfair한, 그렇죠? 제가 볼 땐 공정거래위원회가 굉장히 저는 강화되어야 진짜 자본주의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unfair 게임이 일어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빈부의 격차, 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미흡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NGO, NPO로 불리는 비영리 조직은 좀 정치적인 그런 액티비티를 하는 것은 NGO가 많고요.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이런 쪽은 NPO가 많은데, 권력을 지닌 정부를 견제하고 본래 목적으로 민간 조직으로서 시민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 또 전달 기능을,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도록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한국에서의 비영리 조직의 행태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당파적인 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 비영리 조직을 정치를 위한 사다리 또는 디딤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권력 투쟁에 참여해서 선거가, 그렇죠?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 단체로 국고부조금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게 시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인 참여가 없이 지역에 관심 있는, 정치에 관심 있는 자들이 어떤 이슈를 하나 가지고 가서 시민단체 만들고 실제 그것을 정치적 발판으로 삼는 이러한 주민과 괴리된 시민운동이 대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제가 그 성미산 마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발적인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육아의 문제, 교육의 문제, 생활 소비의 문제, 도서관 문제, 의료의 문제, 복지의 문제들을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좀 해결해보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한 그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그러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자가 부족하고 사업 재원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하게 이러한 활동을 한 결과들, 지금은 이런 역할들을 정부가 한다고 해서 세금으로 걷어가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세금을 통해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을 통해서. 이것보다는 자발적 공동체가 이러한 일들을 한 증거들을 투명하게 보이면 이거에 들어간 비용들을 세금에서 면제해주는 이러한 텍스 리펀드의
방향이, 재정 지원 방향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민간 조직들이 빈부격차, 의식주, 생활의 문제, 일자리 문제, 자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바람직한 그 교회 모양을 봐야 되겠죠.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을 하셨고 다시 오실 그 기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신앙의 공동체, 또 생활 공동체, 또 복음 전파를 위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지낸 그러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로서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sinful nature로서 그 죄성의 문제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by grace through faith, 이런 믿음이 현실화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은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perseverance,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고, 또한 각 개개인은 의지적으로 좀 더 죄를 극복하고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화, sanctification이 함께 일어나는 그러한 물리적, 교제적, 그렇죠, 관계적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런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그 안에서 생활의 문제도,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동안에 생활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는데, 즉 그 안에서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직업적인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걸 vocation이라고 하고도 calling이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실제 공동체 안에서 100%는 안 될지 몰라도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따라서 생산에 참여하고, 그 생산한 것을 분배할 때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은 능력은 부족하지만 필요는 많잖아요. 그것이 기꺼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분배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교회의 다스림, 이런 것들이 행정이고 또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administration 또는 그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인간에게 맡겨진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역할들이죠. 물론 그런 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환경 문제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행정은 이 안에서 plan to see feedback, 이 4단계의 행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제 집행하고 평가도 해보고 피드백을 하는 그러한 일련의 반복되는 절차를 통해서 좀 더 개선되어가는,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한국의 교회 공동체는 어떠냐? 정말 제가 볼 때는 종교개혁 이전의 상태, 그 캐톨릭 교회의 상태, 구교의 상태와 비슷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교회는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생활의 문제는 더더욱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평가해 보면 교회 공동체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정한 규모로 교회를 좀 줄일 필요도 있고, 목회자들이 정말로 각성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각성해야 되고, 또한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역량을 교회가 확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그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적 역할 분담을 나눌 때 그 현대 공동체들이 해결하지 못한, 저는 이걸 이제 루폴, 제가 볼 때는 각자의 나름대로 정말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 굉장히 대한민국 정부가 잘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칭찬을 해야 되지만 지방정부도 잘하는 거 있습니다. 그죠? 교회도 잘하는 거 있고, 물론 회사도 나름 다 잘하는 게 있지만 루프홀이 있다 이거죠. 빈틈이 있는데 그것들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이 현대 공동체들,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 고독, 불안, 중독, 불신앙,
결과들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국이 자살률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개인화된 문제이지만 그게 개인의 문제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의 공동체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다면 고독의 문제, 불안의 문제, 자살의 문제 사실은 많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한계, 루프홀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빈부격차의 문제, 자본주의 하에서 부익부, 빈익분의 심화, 그렇죠? 계층 간의 갈등 심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노예제라고 하는 그런 계급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돈, 빈부에 따라서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가 된 것이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세금을 걷고 그래서 복지정책을 또 추진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강제력을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의 문제, 어떤 자발적 동의의 문제, 자발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부족 문제. 지금 그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직은 민간 부분의 기업 조직인데 기업 조직은 기본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거든요. 이들이 일자리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주이익 극대화요,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계화 또 AI가 등장하고 이러면서 일자리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막 만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뭐 54조를 썼는데 일자리 몇 개가 나왔는지 이런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만은 실제 정부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국민 돈 걷어다가 쓰는 것이죠. 오히려 시카고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구축 효과를 나타내고 이 화폐의 회전 속도를 줄여서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또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보면 이들이 하는 편익, 국민에게 만들어내는 편익과 비용을 따지면 비용이 큰 일들, 그냥 억지로 만드는 일자리이고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 뭐 국고 보조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소위 빨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정파들이 권력 투쟁에서 성공하면 자신들의 그 NPO나 NGO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그쪽으로 돌려서 거기서 선거 때 들어간 돈을 빼먹는 그런 빨대의 문제.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국에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 루프홀, 현대사회의 공동체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재난 대응의 문제, 이번에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있지만은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고요. 정말 어떤 프랑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한국은 굉장히 통제가 심한 나라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이보다도 더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점점 다가오고 있는 문제가 기후변화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문제도 현대 공동체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그런 공동체적 액티비티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생활 자치가 물론 요즘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이제 주민자치를 주장하는 분들이 생활자치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탑다운 정치에 따라서 현실은 주민의 자치 능력, self autonomy, 그렇죠? 또는 self governance 형성이 미흡한 것이 그 현대 공동체들이 해결하지 못한 루프홀, 빈틈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 변화되어야 할 성경적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성경적 공동체라고 하면 교회와 그렇죠? 성경에서 현대 사회로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굳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슨 교회 이런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본질적인 코이노니아로서의 관계 공동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건물을 짓고 이런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성경적인 공동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좀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영적 공동체의 적정 규모를 찾아야 된다.
교회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지금 현대 교회에 5만, 순복음교회 40만 명이라고 자랑하는데 결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큰 교회를 지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들은, 교회 안의 목사들은 양치기, 셰퍼드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 목사가 4만 명, 10만 명을 돌보는 이런 목회는 옳지 않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에 나오는 그런 생활 공동체가 되려면 성도들은 공동체 구성원들 각각을 깊이 알고 영적 교제, 펠로우십 또는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비성경적인 대형교회는 모두 지금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영적 공동체의 적정 규모를 찾고 작은 교회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교회로 모든 교회가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리학자들 또는 관계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람이 최대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능력자들은 한 5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 볼 때는 한 100명에서 200명도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힘들거든요. 물론 그러한 작은 규모의 공동체로 가되 대규모 집회가 필요할 때는 서로 연대해서 큰 운동장, 잠실 운동장 빌려서 선교한국이든 뭐든 부활적 연합집회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생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작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생활 공동체를 형성해 가야 돼. 영적인 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의 이야기를 들면은 현대 성경적 공동체는 영적 사명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성도의 생활 문제, 실업과 일자리, 빈부, 격차 문제 해설에 무력한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생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와 지금 현재의 기존의 교회와 별도로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협동조합 조직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 협동조합은 이제 생활의 문제, 그죠? 먹거리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이런 거. 그래서 기존 교육을 활용한다, 기존 교회를 활용한다고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로서의 목사가 있고 이 생활의 리더로서의 또 다른 장로님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말씀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공급을 하되 생활에 관련된 이런 행정, 관리는 또한 그 부분에 탁월하신 하나님께 콜링을 받은 장로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이렇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협동조합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데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 함께 만들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협동조합을 통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의 공동체 협동 원리를 시도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강제력으로 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100% 사회주의 원리를 적용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싫어하고요.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시작은 한 30% 공동분배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물론 자발적으로 사도행전과 같이 모든 재산을 이렇게 자신이 내놓을 수 있으면 오케이,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발적인 공동체를 형성해 갈 때, 합의를 이루어갈 때 제가 볼 때 한 20-30%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기본적인 생계 문제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성경적 생활 공동체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그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잠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볼 땐 공짜가 없어야 됩니다. 그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적당한 일을 해야 되고 일에 대한 대가로서의 어떤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으로 서로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의 일자리, 그리고 이 일자리 제공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 조직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영어로 된 Holy Corporation 이라는 책, 앤드류 맥클라우드죠. 맥클라우드가 쓴, 뭐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협동조합 성경론으로 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자세히 읽어봤는데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그래서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겠고, 하여튼 이런 책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변화되어야 할 성경적 공동체 역할 중에 세 번째 주제로, 첫 번째 영적인 문제, 두 번째 생활의 문제, 이제 세 번째는 정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결사체로서의 어떤 성경적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제의 문제는 상당히 투표 때만 주인 행사를 하고 정경 유착에 따라서 권력 중심의 탑다운, 그렇죠? 빨대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 결사체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다시 되돌려받아야 돼. 이것이 진정한 국민 주권이고,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지금처럼 그 온라인이 일반화되어 있고 사이버 민주주의가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모든 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 행사, 내 돈 내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럼 정치적으로도 나에게 있는 의사결정권 내가 행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어떤 중요한 정부의 의사결정은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정도 기한을 두고 인증을 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국민 개개인의 의견이 어떤지를 단순히 그 가짜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설문조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증을 해서 들어가서 국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국민들이 자신이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까지 지는 그러한 것이 그 learning by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 인간들이 좀 더 시행착오를 거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로부스트한, 건강한, 사운드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결정, 자기 책임의 셀프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민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결사체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 자발적 결사체를 만들고 정부가 이제 거버넌스 체제로 많이 되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소위 그래서 거버넌스 이론도 행정학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그 공간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정말 주도권을 주민이, 시민이 행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자발적 결사체를 만들어서 사회적 문제, 동성애, 환경 파괴, 기후변화, 교육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적 입장을 정리하고 특히 이러한 것들이 정책으로 나올 때 법률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법률 제정 과정에 참여해서 성경적 원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살펴본 현대사회에서 많은 공동체들이 있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빈틈, 그래서 각자의 잘하고 있는 역할들은 하게 하되 이런 빈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경적 공동체로서 우리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이 어떤 영적인 문제, 또 생활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도 좀 관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우리가 어떤 생활 경제의 문제로 시작하지만 좀 더 나아가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나눔,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본질적으로 볼 때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한 부분 있잖아요. 인간은 육신의 존재고 정신의 존재고 영적인 존재인데 한번 잘 돌아보면 네이처, 자연으로 보면 인간은 우리 공을 하늘로 던지면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듯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관심 없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에 관심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쪽으로 그것이 심플 네이처의 본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의지력을 활용해서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죠.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육신보다
정신보다 영혼을 생각하는 쪽으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육신의 욕구는 먼저 밥 먹고 싶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는 건 맨 마지막에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말.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아침에 일어나면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야 될 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이런 식으로 삶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하는 거,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공동체의 역할이, 특히 성경적 공동체의 역할이 좀 잘 수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Look carefully then how you work, not as unwise but as wise,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보세요. 제 가장 나누고 있습니다. Make the best use of the time. 제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가장 잘 시간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이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잘 쓰는 것이 소중한데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돈과 모든 자원들을 잘 써야 될 때 생각하는 것. 그렇죠? 이 때가 악한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정말로 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에서 나에게 주어진 한 시간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 나이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이런 생각들 하는데 젊은 시절 육신의 중심으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싶고 권력을 쟁취하고 싶고 이게 우리 육신의 마음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제대로 쓰는 게 무엇인가 고민해 볼 때 이런 성경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살아가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동안 멈췄다가 이 성경적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막 마구잡이로 협동조합 이야기하는 것들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신념을 밝히고 이것에 따라서 함께 좀 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강의를 중간에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 우리 제자들 가운데, 우리 함께하는 동료들 가운데, 저를 아는 분들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